사회복지 책마을 182회차 강연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지만 그래도 반갑게 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오늘 진행을 맡게 된 똑똑도서관 김승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꽃이 앞에 놓여 있고 세 분 이렇게 긴장한 것 같기도 한데, 뭐 특별하게 약간 귀순용사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제 다 이제 국가적으로 큰 일이 있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누구의 편을 들기보다는 뭔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이해하는 부분도 있었을 건데, 그런 부분을 또 오늘 또 인권 기반으로 한 어떤 책이 또 이렇게 출간되어서 우리가 조금 더 확장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책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조어랑 그 다음에 인권 기반 용어가 이렇게 사회복지계에서 이제 몇 번 이제 나오는 계기는 있었는데, 그와 관련돼서 저도 궁금한 질문들을 좀 하면서, 저자들이 또 특히나 인권 기반으로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인권 강사분들은 또 이 책을 쓰시면서 어떤 관점으로 또 보셨는지 저도 질문을 좀 같이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패널 분들도 이야기 들어보시고, 책을 읽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좀 전에 보니까 책을 여기서 다 구입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큰 기대는 없지만 대부분 사회복지 종사자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민감성은 조금 더 남들보다 다르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인데, 이렇게 네 분이 오늘 이야기를 나누실 거고, 그리고 책글 사람의 대표님이신 정한나 대표께서는 오늘 이제 뒤에서 참관으로 할 예정이고,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나와가지고 방송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오늘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식이랑 그다음에 또 마지막에 있을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뒤에 제가 이제 빠른 카피와 내용을 이제 담아뒀는데, 먼저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할 건데, 김현정 선생님부터 먼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비가 오는 날이지만 이 비도 너무 반갑고요.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된 게 너무 반갑잖아요. 어제 그 시간이 없었으면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자리에 있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 이제 사진에 있는 것처럼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사회복지 연구자이고요. 아동, 청소년, 가족 디지털 인권 관련해서 집필을 했고요. 지금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영 선생님. 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관심이 있고 거기에 일조하고 싶은 사회사업가라고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게 잘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일환으로 또 이런 이번에 그 사회복지 어휘력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지금은 저는 프리랜서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저도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생각을 좀 정리하는 기회가 됐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영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보기와는 다르게 심장이 막 이렇게 밖으로 나올 것 같고, 저는 이제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저도 나름 이제 큰 용기를 내서 이렇게 또 좋은 분들이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같이 하게 됐고, 저는 지금 이제 그 한울 지역 정신건강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이제 사회복지 이제 국가인권위원 사회복지 분야 인권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떨리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사실은 떨려도 저희가 도와드릴 건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대부분 다 강의를 또 하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아마 저희가 지금 대본도 없이 하는 게 책마을의 지금 특징인데, 이제 즉흥적인 질문이거나 아니면 생산되는 부분에 따라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시험 보는 과정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꼬치꼬치 묻는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책이 나왔을 때 이게 어떤 용도로 쓰였으면 좋겠을까 이걸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자들하고 모이셔서 이 책을 쓰고자 한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나 어떤 취지가 있었는지. 제가 얘기해도 네. 이게 아마 저희가 이제 공동 저자로 이렇게 해서 아마 참여하시게 된 동기들은 조금 다양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공통적인 부분들을 먼저 좀 말씀드리자 보면 일단 이 책 같은 경우에 그 전에도 이제 사회복지 뭐 용어 사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약간 학문적인 어떤 요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좀 잘 찾지도 않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는 좀 더 이렇게 실무적인 것에 좀 연관이 있는 용어들을 조금 추려내려고 이렇게 약간 특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맞추었고요. 그리고 우리 세대 간에 이렇게 그 현장에 보면 20대부터 시작해서 한 60대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 이렇게 조금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그 서로 간의 어떤 그 소통의 어떤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용어들 중에 2부에 있는 용어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금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인데 그것이 이제 약간 좀 더 인권적인 용어로 조금 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용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용어가 조금 문제 중심적이고 시혜 중심적인 어떤 용어들로 이렇게 이때까지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그걸 보다 조금 당사자 중심의 인간 중심이고 인권 중심의 용어로 조금 바꾸어 보자라고 하는 고민을 담았다 정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나 지금 그 앞에 1부, 2부가 있는데 1부는 신조에 대한 부분이고 2부는 인권 기반 관련인데 혹시나 이제 인권 기반에서 용어를 정리하실 때 이게 지금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 소개하신 건지 아니면 제안이신지 중간에 보면 제안도 되게 많더라고요. 혹시나 어떠셨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 인권의 기반으로 언어를 좀 다르게 해석해보자라는 시도는 많이 했습니다. 고민도 많이 했고, 근데 서로 그런 걸 얘기를 할 때 저희들 내부에서도 조금의 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해야 되나? 아니면 누군가는 이렇게까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하고, 누군 이건 너무 이렇게 바꾸면 예, 조금 현장에서 좀 너무 멀어지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건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 저는 이제 사회복지계에 조금 늦게 들어온 사람으로서 용어들이 되게 좀 낯설었어요. 네. 그러니까 용어로 되어 있다. 사회복지는 용어로 되어 있고 종이로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서류 뭐 이런 것들의 그 단어들이 그것만 일부러 따로 찾아봤을 정도로 그래야 공부가 됐을 정도로 어느 분에겐 익숙한 단어지만 아마 신입들에게는 굉장히 조금 낯설고 입에 잘 달라붙지도 않는 그런 용어인데 거기 안에 약간 온도차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전에 해왔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시혜주의라든지 그런 입장에서 봤던 것에서 지금은 조금 더 지금 이제 뭐 MZ 세대들이나 아니면 새롭게 이제 시도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당사자의 관점으로 이 용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풀어보자 이런 거에 있어서 노력은 했지만 완결이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말 공부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게 뜻깊었고요. 네. 저희에서 이런 움직임이 그냥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연결이 돼서 정말 지역에서 모임에서 이런 얘기들, 이런 논의들이 좀 샘솟는, 꽃피는 그런 시작이 저희의 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썼습니다. 그럼 다섯 분, 여섯 분 지금 작가분들이 이제 참여하실 때 합의가 끝까지 다 안 된 용어들도 혹시 있으세요? 그냥 어느 정도 논쟁하다가 그냥 이렇게 합의를 기억이 나세요? 네. 아마 기억이 이게 나시는 선생님. 인권 기반의 또 강사분들이기 때문에 용어 하나에 따라서 엄청난 또 세밀한 논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네.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자 맡은 영역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교차적으로 이렇게 네. 서로의 써놓으신 글들을 이렇게 읽어보고. 피드백을 주면서 계속 첨삭을 계속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엔 다른 분들은 또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에서 나오는 그 에피소드로 보면 이제 결정장애라는 표현을 썼었을 때 그 결정장애라는 표현 자체가 뭐 불편했다는 피드백을 듣고 자기가 반성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도 이제 책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는데 그 결정장애라고 하는데 이 장애라는 단어를 무조건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요즘 약간 사회적인 뉘앙스들도 조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부각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제 장애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전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가 있어서 그것을 무조건 쓰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뭐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다라는 표현을 쓸 때도 우리가 이제 장애라는 표현을 쓰고 그게 사회적 모델로서 사용할 때 그 장애라는 표현이 뭐 신체라든가 뭐 정신적인 어떤 특징보다는 어떤 뭐 의사소통의 장애라든가 뭐 이런 결과물적인 어떤 장애라는 것들을 썼을 때 결정을 하는데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는 용어의 의미에서 결정장애인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결정하는데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있다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거는 안 쓰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용어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논의를 하다가 약간의 합의를 해서 책에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런 의미도 같이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살짝 또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아까 2부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완결이 아니라는 의미가 뭐냐면 보다 좀 더 인권적인 용어들로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바꿨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열린 결말을 조금 뒀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이걸 읽어보시면서 아 그래 이런 느낌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 내가 또 이런 또 다른 제안을 조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예. 그럼 이제 이게 사실은 확정으로 어떻게 공시된 건 아니고 앞으로 계속 변형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용어들도 포함된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중간에 2부에 보면은 이제 과거에는 살색으로 썼지만 살구색으로 바뀐 거는 지금 다 공식화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아까 결정장애 이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제한하시는 거지 그건 우리가 쓰는 것으로 공적으로는 합의가 되진 않은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나 준비하시면서 지금 세대가 아마 지금 다 30대 넘으셨죠. 네.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신조어 이렇게 이제 말을 할 때 뭐 이제 그 학부생들도 그렇고 사회복지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걸 많을 건데 공부하시면서 글을 쓰시면서 탁 들었을 때 새롭게 알게 된 단어가 혹시 각자 있으신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신조어 중에서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이건 내가 생소했는데 공부하면서 알게 됐던 단어가 혹시 다른 분들 통해서. 저는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디지털 네, 리터러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정신건강 쪽에만 있다 보니까 다른 부분을 제가 이제 더 깊이 공부하거나 들어보긴 했는데 제가 설명할 수 없거나 한계가 있는 것들이 많아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제 분야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많이 이제 배우게 됐고, 이 책에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이제 각자의 분야를 정해서 좀 이건 용어 사전에 넣고 싶은 용어들을 정리를 했거든요. 그 정리한 용어 중에 한 3분의 1 정도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담을 수 없고 또 분야별로 약간의 이렇게 더 균등하게 내용이 더 들어가야 돼서, 그래서 그 단어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던 적이 있나? 이 친구가 차라리 박사를 하지 그랬어 저한테 농담 삼아. 왜 이제 친구한테 막 저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희 이제 같이 하시는 선생님들께도 여쭤보지만 또 이 멤버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단어나 이 책을 읽었을 때 어땠을까? 그래서 그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에게 이렇게 자꾸 여쭤봤더니 박사를 하지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제가 있는 거 외에는 다 새롭게 많이 배웠고, 알던 거 그러니까 그냥 단어는 알았지만 설명할 수 있게 됐고, 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책을 또 산 어떤 분이 본인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그게 되게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는 이제 조금 이제 그 책을 하면서 정신장애 쪽에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넣어야 되나? 뭐 이것까지 다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 유형에 대한 이제 내용이 책에 있는데 정신장애 같은 경우는 등록장애인도 있지만 미등록장애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걸 어디까지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넣어야 될까를 이제 막 이렇게 계속 저희가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뭐 밤 11시인데 고민이 안 풀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뭐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팀끼리 네, 팀 톡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런 뭐 이렇게 또 서영엽 선생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이나 다른 데는 장애 유형을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폭넓게 이렇게 인정을 해주더라. 이렇게 딱 사이트를 보내주셔. 이거 어디서 찾으셨어요? 제가 이제 이랬더니 하하하 이렇게 웃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좀 많이 잘난 척하면서 잘난 척은 아니고 이렇게 조언, 같이 이렇게 학습하는 이런 과정들이 되게 의미가 있었고 또 정신장애 쪽은 여전히 합의까지는 아니지만 요즘 되게 정신질환자, 정신장애 뭐 여기 보면 신경 다양성 아니면 뭐 심리사회적 장애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현장에서는 뭐 이렇게 딱 합의되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물론 정신과복지법상은 정신질환자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저희 이제 기관에서 오시는 저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어느 날 화가 나셨어요. 왜 어떤 부분이 화가 나셨대? 나는 왜 질환자라고 하냐? 직원분이 저희 회원분이. 회원분이? 네, 저도 왜 내가 왜 질환자예요? 라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서류에는 법상에 되어 있는 명칭을 쓰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부분이 조금 그러셨는데 나를 너무 이렇게 낙인 찍는 것 같은 기분이 드셨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당사자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이거 바꿔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인권 강사를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게 또 그분의 말씀이고 또 이 책을 쓸 때도 또 그분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런 것들은 저희 같이 동료분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눴고 말씀하신 대로 완결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조금 의미 있었고 또 이 책을 보시면서 다른 분들도 그런 완결보다는 좀 생각해 보시거나 좀 달리 보시는 기회가 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책은 그 1편으로 끝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신조어는 계속 생길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위키피디아처럼 어떤 사이트가 있으면 사회복지사든 관련된 분들이 계속 디벨롭 시키는 과정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영혼에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책임지고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가지고 있는 논쟁거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를 한다면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충분한 논의 과정을 하는 워크숍을 하는 것도 사실은 기관에서도 좋지 않을까 이 생각 좀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은 누가 딱히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일 거고 계속 변화가 될 거라 가지고 저도 이제 보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대상을 부를 때 조심스러운 게 클라이언트, 당사자, 대상자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또 이제 우리가 어르신, 노인, 또 선배심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사실은 조금 연세가 있는 분들에게 어르신이라고 부르면 또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노인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서 좀 명쾌하다기보다는 더 혼란스러운 분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하시면서 명쾌한 느낌이 드셨어요? 아니면 더 세분화되면서 복잡해진 것 같은지? 저는 약간 뭐 보면서 계속 질문이 막 생기니까 그러면 뭘로 불러야 되지? 이런 좀 답답함이 좀 있었거든요. 혹시나 이제 쓰시면서 어떠셨어요? 이거야 딱 이런 제안하셨지만 네. 저희가 이렇게 또 그 책을 내면서 되게 고민됐던 게 네. 어떤 의미냐면 이게 사전적인 의미하고 그죠. 원래 그냥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사전적인 의미하고 사회 안에서 이게 그 의미가 약간씩 바뀌거나 그쵸. 해서 비화되거나 희화되거나 네.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그 본 의미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작동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고민되니까 계속 그 글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설명이 많아지고. 이런 입장도 있고 저런 입장도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그래서 이게 더 좋다라고 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사실은 그죠. 실제로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그래서 약간 최대한 약간 객관성과 아니면 이게 그 사회적 의미를 조금 반영을 해서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존의 용어 하나를 나왔을 때 대체 용어가 하나 이상이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쓰는가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최대한 좀 더 이렇게 다양하게 좀 담으려고 애를 썼던 좀 흔적들이 아마 보시면 이게 보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맥락상 어떤 그 사용을 할 때 이렇게 또 안 맞는 경우들도 조금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어떠한 대체어를 딱 뽑아내기보다는 그 상황들을 오히려 이렇게 정의 내리기보다는 서술해서 이렇게 풀어내는 것이 오히려 더 그 상황에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하면 할수록 긴장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궁금했던 단어 중에 하나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장애인 소비자주의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이 저는 장애인 소비자주의가 제가 느꼈을 때 이런 단어가 장애인을 대상화, 약간 그 빈곤 포럼 이런 느낌처럼 그런 느낌으로 들었었는데 여기서는 장애인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무엇인가 결정할 수 있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런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수동적으로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능동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와중에 지금 이제 저자 한 분이 더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네, 경기도 안성에서 장애인 복지하고 있는 송구현 사회복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책을 쓰면서 참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같이 쓴 우리 작가님들한테 죄송한 마음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이렇게 미천한 자가 함께 이렇게 숟가락을 얹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결국 끝까지 해낼 수 있었던 것도 함께 해주는 이제 공저 작가님들 덕분이었고 책을 쓴다는 것이 아이를 낳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근데 또 까먹고 또 낳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언젠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더 깊고 좀 굵은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또 개인적인 바람이 또 생겼습니다. 거의 수상소감 같은 분이 혹시나 이제 이 책을 만약에 기관에서 본다면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기관에서 만약에 직원들이 같이 본다면 저희 책이 이제 시작은 인권 친화적인 용어들 그리고 우리가 알면서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고자 했었는데 사실은 쭉 담다 보니 인권에 대한 이야기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잘 모르는 단어들 그리고 우리 굉장히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뭐 사시정이나 희망이음이나 이런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좀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신조어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현장 용어에 대한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관에서 좀 활용하신다면 우선 주 타겟은 이제 3년 미만의 신입복지사들이 주 타겟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더 인권 기반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책, 그리고 조금 더 전문성을 키워줄 수 있는 책. 네, 우리가 현장에서 전문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려고 하다 보면 행정 업무에 좀 치우치게 되는 경우들도 좀 있는데, 이제 그것이 저희 책에서는 인권도 딱 뭔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갖고 있다. 우리 책이 좋다. 그래서 인권 친화적인 관점도 좀 가질 수 있고 또 전문성도 같이 올릴 수 있는 책이어서 신입 직원 교육하실 때 꼭 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글들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어떤 용어를 고를 때 우리가 이제 선별할 때 좀 참고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 뭐 장애인, 장애우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반팔 뭐 이런 용어가 인식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쓰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나 저 같은 경우에는 되와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딱 떨어지는 거를 어떤 합의를 가는 과정에서 딱 쓰는 것도 사실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 왜냐면 인식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또 어떠세요? 그 나머지 분들은 책이 어떤 용도로 좀 쓰이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이제 출판을 끝냈는데 이게 좀 더 확대되고 이야기되고 논의가 되면 좋겠는데 어떤 용도로 또는 뭐 개인이든 단체든. 네. 저는 이 책을 지금 이제 사회복지를 같이 전공하고 있는 저희 딸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예, 주교재 내지는 아니지만 부교재 정도로 해서 서로 많이 사주고 보고 하면 좋겠다. 학과에서 학과비로 처리해도 좋겠다. 약간 그런 마음도 드는 게요. 뭐 잘 아시지만 저도 쓰면서 느꼈지만 자기 분야의 용어나 이런 것에는 관심이 있고 잘 알고 민감합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뭐 장애라든지 정신장애라든지 다른 부분은 모르는 단어 그냥 이렇게 써도 되지 않나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라는 그런 느낌의 듬성듬성함을 저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두루두루 얇게라도 두루두루를 한번 훑어보는 용도로는 좋겠다. 물론 거기서 심화되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디벨롭이 있어야 되지만 얇게 전체를 후루룩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셨거든요. 두껍지 않아서 너무 좋다. 네, 그래서 압박받지 않으면서 그냥 한번 사회복지에 대해서 최소한 이건 좀 알아야 돼. 이 중에서 너가 모르는 게 있니? 이런 거 정도는 좀 쭉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대학생들 전공하는 분들 아니면 뭐 초보 아까 사회복지사 하시는 분들에게 선물로 줘도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살짝 보충을 좀 드리자면 이 책은 참고로 완독하는 책은 아닙니다. 예,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쭉 읽어보는 책은 굉장히 시간 많으신 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검색창에도 어떤 키워드를 넣어야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검색창에 띄울 수 있는 단어를 모를 경우에 좋은 결과값을 이렇게 받기가 어려운데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는데도 이런 키워드들이 꽤 많은 크지 않은 책에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쭉 이렇게 훑어보시면서 내가 이 복지 현장에서 있는데 이런 단어 나 처음 보는데 이건 뭐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으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아까 학과 뭐 이렇게 학생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장에서 이제 조금 애정하시는 동료가 있으시다면 그분들에게 특히나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저연차 그러니까 뭐 5년 미만 정도 되는 뭐 동료나 아니면 뭐 신입 직원이나 아니면 이제 예비 사회복지 학도들한테 이렇게 선물로 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게 되면 우리가 뭐 조금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결재하고 제가 경상도 사람들 이걸 단어를 구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재하고 결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어이아이 어이아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의 뜻이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혼용해서 막 쓰는 경우들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시는 분들한테는 별게 아닐 수 있는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행정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잘 뜻을 모르고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 실무에 도움되시더라고 담아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결제랑 결제의 차이가 뭐예요? 뭐 물건값을 이렇게 치르고 할 때는 어이를 쓰고 그 행정이나 서류를 이렇게 결제를 받으러 갈 때는 아이를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명료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이 이제 그 민감성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말하는데 불편함을 줄 수도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쓰는 말들을 많은데 알면은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당사자를 배려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당사자분이 이런 용어들을 더 많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배려한다고 생각하지만 당사자랑 합의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용어를 쓸 때도 저는 그래서 기관에서 이제 그 만나는 분들하고도 용어에 대한 정의를 조금 해보는 게 선생님이 좋은지 당사자가 좋은지 치료중심의 클라이언트가 좋은지 이게 사실은 좀 되게 여러가 복잡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혹시 해보셨는지. 그러니까 그 만나는 분들하고 아까 오신 분들이 내가 어떤 장애를 말할 때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말했을 때 낙인 느낌이 든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대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이런 고민도 혹시 있으셨는지 궁금해하는데요. 마이크를 제가 들었으니까 제가 네. 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에 질문 주셨던 것 중에 하고 싶은 얘기가 하고 싶은 거. 네, 요 질문 전인데 저는 이 책이 물론 이제 저희가 처음 쓸 때는 1년 차에서 3년 차 사회복지사가 타겟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제 전공하지 않는 분에게 책 선물을 제가 일부러 드렸는데 네. 아 그냥 이거 상식으로 알고 있어도 너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그러네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어서 이제 관장님 계신 도서관에도 이제 책이 꽂혀질 걸로 기대하고 네 저희 동네 도서관에도 이런 좀 다양한 사람들이 사회복지를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인권이라는 게 꼭 사회복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니까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저희 기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소위 말하는 클라이언트를 부르는 용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죠. 회원, 네. 뭐 선생님. 또 편하게 부를 때는 삼촌 뭐 이렇게 하기도 했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해서 저희 기관은 실제로 워크숍을 했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불려야 정말 회복되고 이 공간에서 서로 존중받을 수 있을까 해서 아주 첨예한 워크숍을 해서 저희 기관은 다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써요. 그래서 뭐 직급 이런 거 상관없이 뭐 서양엽 선생님 뭐 김현정 선생님, 송부현 선생님이라는 이렇게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막 선생님에 대한 거부도 있었어. 내가 뭐 누구를 가르칠 만한 훌륭한 사람이 아닌데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냐,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게 그 뜻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한다는 뜻에서 이제 선생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고 예전에 그 저희가 사회봉사 오는 학생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 선생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 교사분이 전화가 와서 출석 잘하고 있는지 봉사 잘하고 있는지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홍길동 선생님 잘하고 계시다 했더니 그 교사분이 놀라시더라고요. 선생님이요? 왜 우리 아이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세요? 라고 해서 저희 기관은 다 그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했고 그럼 선생님이 학생을 무엇으로 하고 부르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제 거기서 약간 네 라고 이제 다른 화제로 넘어가셨는데 좀 그런 것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같이 논의하고 합의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의미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책이 뭔가 이제 그런 거를 화두로 던질 수 있는 의미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혹시나 이제 그 화두가 되면 좋은데 저는 좀 갑론을박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화두가 돼서 끝이 아니고 이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할 것이 있거나 보충할 것이 있으면은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좀 끼어들 수 있는 틈이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 좀 하는데 혹시나 그런 용어에 대해서 지금 나온 것들이 1부, 2부가 있는데 혹시나 2부 같은 경우에는 전 대체 용어들은 정말로 한번 그런 워크숍이나 아니면 뭔가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대안적 용어들을 만들면서 엄청나게 공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좀 공론을 어떤 정례화시키거나 뭐 전국 투어 아니면 위키피디아 이런 형태가 돼서 계속 그 용어들을 조금 발전시킨다면은 사회복지들의 어떤 약간 합의된 어떤 용어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 좀 하는데 혹시나 그런 워크숍에 대한 기획은 책글 사람의 대표님이 하고 계시던가요? 책글 사람 네 대표. 체크의 사람 대표님이 이 자리에 안 앉아 계셔서 자리에 같은 공간에 계시지만 안 앉아 계셔서 마이크를 목이 안 좋대 지금. 수는 없지만 네 마음으로 지금 방금 텔레파시를 받은 건 당연히 생각이 있다. 왜 없겠느냐. 우리가 그것도 생각을 못했을 것 같냐. 뭐 이런 말씀. 네. 근데 저는 이제 김승수 관장님 또 지역사회복지론 하시고 하니까 그것을 학생들과 함께 또 한번 해보셔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잘 편집해 주세요. 저희가 제가 계속 얘기를 해도 되나요? 네. 늦게 왔으니까 네, 저희가 지금 서울시 사회복지사 협회 그리고 경북사회복지사 협회에서 그 워크숍 경북은 지금 조율 중입니다.
네네 조율. 조율 중에 있는데 이 책을 가지고 조금 더 심도 있는 얘기들을 또 현장에 있는 복지사들과 같이 논하고자 하는 자리를 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 단위랑 같이 움직이는 건 우선은 영역에 관계없이 현장에 있는 복지사들을 좀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 연차나 어떤 영역 상관없이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이 책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렇게 딱 고 연령대, 뭐 고 영역 이렇게 잡혀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당연히 이제 현장에서 제안해 주신 것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같이 논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앞으로도 많이 만들려고 하고요. 다양한 지방협회, 사협회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고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직능단체에서도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결이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장애인 영역 같은 경우는 1년에 8시간 정도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8시간요? 네, 1년에 8시간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 영역이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다른 영역들은 4시간, 6시간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근데 1년에 8시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아요. 근데 늘 하는 포맷들은 비슷하거든요. 8시간 줄창 앉아서 하기 힘드니까 4시간씩 일단 쪼개요. 아니면 2시간, 3시간, 3시간씩 쪼개요. 그래서 다른 날에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인권 강의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 사실은 재미가 없죠. 네, 저도 강의를 종종 하는 사람이고 강의를 이제 듣는 사람인데 그 포맷이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현장에서 그런 교육들을 할 때도 협회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언어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민감성을 갖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얼마나 인권 친화적인지 다른 대체 용어들은 없는지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형태, 워크숍 형태로 인권 교육이 진행이 된다면 현장에 있는 복지사들이 훨씬 더 가슴에 새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서 그런 것들도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인권 강의는 제가 그냥 잘 모르겠지만 그 포맷이 있지 않아요? 이게 인권 강사 위촉되신 분들이 어떤 툴을 가지고 하는 게 있지 않아요? 그 변형 가능하신가요, 강의가? 네. 충분히. 인권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그 안에서의 형태가 꼭 이렇게 한 사람이 스피치하는 형태는 아니어도 되거든요. 내용은 자유롭게. 네네. 그러면 교재로 쓰셔도 되겠네요, 선생님들은. 네. 왜냐하면 자꾸 써야지 이게 좀 뭔가 확산되는데 그냥 사전처럼 두면은 그냥 꽂아두고 그 내용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언어가 유동성이 있거나 생명력이 있는데 그냥 멈춰 있을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90년대 초반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어 사전이 있었거든요. 네, 사육사 막 그래서 학교에 와가지고 막 팔았던 기억이 나요, 제가 판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와서 팔아서 뭐 이렇게 12개월 할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뭔지 모르고 애들이 그 샀는데 그 다음부터는 본 적이 없거든요. 교수님도 안 보고 아무도 안 보고 그냥 책으로 만들어져서 저는 여기에 생명력을 좀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조금 들어가지고 그런 질문을 들어봤어요. 그리고 지금 정신보건 전문 또 영역이 있고 장애인 또는 미디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영역에 대해서 조금 폭넓게 이해하는 거는 웍에서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혹시나 그 협회나 이런 데서 이 영상을 보시게 되시면 지금 광고 시간 연락을 주신다면 밑에 자막을 넣어줄 네, 저희가 늘 이렇게 자막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날 스케줄이나 이런 데 가능하신 분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해서 그런 부분들 잘 나누고 전달하고 할 수 있으니까 연락 많이 주십시오. 책글 사람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쇼 호스트 느낌이 마감 임박 해가지고 막 그리고 아까 잠깐 뭐 네. 이렇게 얘기 나왔던 얘기 중에 제가 이제 저희가 요즘 당사자라는 표현을 되게 네.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누군가에게 전해 드렸는데 현장에서 이제 당사자분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피해자냐고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본질적인 의미는 당사자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는 아닌데 뭐 사건의 당사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되다 보니까 저희는 그분들을 나름대로 좀 더 이렇게 이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받으시는 듣고 계시는 분이 어떤 분
인가에 따라서 그게 내가 사건 피해자도 아닌데 왜 자꾸 당사자라고 하냐 뭐 이렇게 하는 이게 사회적 또 의미라는 게 조금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갑론을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토론회장을 만들 수 있는 얘기들이 있고 또 아까 이제 주로 이제 저연차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보시면 좋겠다고 했지만 저는 연차가 좀 있으신 분들도 그 내용 2부의 내용들을 딱 보시다 보면 무심코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던 관례대로 쓰던 용어들이 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걸릴 수가 있구나 약간 좀 그러니까 반인권적이나 비인권적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면 그간의 어떤 경험치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어떤 대체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고 또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도 이 책을 조금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선생님 보실 때는 그러면 당사자, 대상자, 클라이언트 이런 용어가 되게 많잖아요. 그럼 사실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건 이제 합의하에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되게 혼란스러워서 저는 이제 이게 꼭 정해진 건 아니고 거기에서 조금 더 폭을 넓혀서 관계에서 정해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 좀 해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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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도대체 얼마만큼의 의식을 일깨워서 그 에너지를 써가며 자기 검열을 해가며 써야 할까 이런 인권 감수성이나 이런 민감성이나 이런 걸 기르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들면 그때 이런 이야기를 회피하고 싶은 마음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분들끼리 피곤함을 많이 토로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피로감을 이기고 이런 것을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는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팁이 있으시다면 얘기해 주시면 팁을 준비하실 것 같아요. 팁? 지금 지금 놀랐어. 지금 이 안인데. 네. 선생님 이쪽 오시겠어요? 일로 오세요. 선생님 자리 좀 찍어주세요. 준비하겠어요. 그 뭐 TV라기보다는 저도 약간 한 30년 정도의 인생을 인권이라는 단어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살아오다가 현장에서 인권에 관심이 생겨서 이제 그것을 배우고 조금 익히려고 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약간 경험을 조금 해보자면 처음에 이렇게 알려주는 대로 이 몸에 그 배워서 이렇게 그 현장이든 아니면 삶이든 이렇게 반영을 시키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뭘 몰라서 제법 잘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나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이 보여서 자기 검열이 굉장히 많이 해서 꽤나 자존감이 이렇게 높은 사람이었는데 한때는 이 자존감이 이렇게 쫙 내려가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도 뭐 저는 진행형이라고 생각하지만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 그 인권이라는 어떤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현장에서 실천하려고 했을 때 오늘 딱 하고 나서 딱 자기도 모르게 딱 나오는 습이 있잖아요. 습에서 제가 이거 약간 반인권적이고 비인권적인 어떤 태도나 말투나 행동이 있었다라는 게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멈칫할 때도 있고 대안이 안 나와서 그냥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있는데 이게 켜켜이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요. 대안도 조금 이렇게 나오게 되고 고민을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다음에 또 행동도 제가 스스로 이렇게 조금씩 옛날에는 이렇게 멈칫하던 것들이 조금 과속방지턱처럼 멈칫하지 않고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기술들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좀 주변에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인권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아지시고, 그 다음에 강조를 조금 많이 하다 보니까 해야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조금 많아지시다 보니까 그런 꼭지점을 맞춰서 혼자보다는 여럿이서 그런 것들을 딱 멈췄을 때 농담삼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눈치챘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문화가 그런 것들이 넌 잘못된 거야라고 하는 평가의 문화가 아니고 우리 서로 가르쳐주자, 알려주자라고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그런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어내면 훨씬 더 이렇게 그 뭐 죄의식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어떤 겸열 뭐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평가나 판단을 조금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로 검열을 많이 하게 되는 건 많이 알게 되면 더 주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쓰면 되는데 알면 인식이 되면 이게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은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말씀대로 변화가 가능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친절한 설명을 해주는 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분이 모르는 거에 대한 인정이 필요한데 우린 지적질하는 사람 많거든요. 잘못됐다. 그러니까 오히려 말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고 그냥 선생님이라고 안 부르는 게 그냥 말 안 거는 게 더 좋아서 포기하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셔가지고 한번 또 말씀을 해주시면 알면 알수록 아마 더 견고해지거나 더 까다로워지거나 아니면은 더 불편해지고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책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라고 만든 책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근데 여기 이제 참여 이제 안 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주저할 바에 그냥 외면하고. 그래서 누군가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네. 저희가 다 쫓아다닐 순 없으니 그래서 이 친절한 설명을 여기에 담았잖아요. 근데 네, 저는 이 책으로 뭔가 논쟁이 되는 것도 너무 좋고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주춤하면서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는 것도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힘이 있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선생님 여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변화는 사회복지 현장 아니고서도 전체 사회 안에서도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누군가는 미친 듯이 투쟁을 해야 리프트에서 떨어지는 휠체어를 타고 계신 장애인분을 살릴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생기고 누군가는 미친 듯이 길바닥에 가서 농성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를 얻게 되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변화에 대해서 계속 외쳐야 되고 그 변화가 결국 이뤄진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느끼는 성취감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걸 썼더니 여기 선생님들이 오셨네요. 그래서 적어도 이 공간 안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저희와 함께 언어에 대한 고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변화가 시작이 되겠죠? 그게 저희에게는 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힘을 선생님이 그대로 누군가한테 또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토크 콘서트 땐 지인분들을 또 데려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같이 해보았습니다. 아까 선생님 주신 그 말씀이 제가 이 책을 쓴다고 욕심을 내고 두 번째 들었던 마음이에요. 네가 이걸 쓴다고? 너가 잘 아니? 이런 얘기로 전화를 받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실은 처음에는 쓴다는 얘기도 주변에 별로 안 했고요. 막 이렇게 알리고 싶은 마음도 약간 숨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있고요. 아까 선생님 무슨 어떤 의도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지 좀 이해가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언어,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또 선생님들이 들으시기에 그거 아닌데 이런 지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인권을 대하고 인권의 어떤 기반에서 우리의 용어, 우리의 현장을 본다라는 건 우리가 다르다고 느꼈을 때 실수네요. 제가 이거 오해하실 수 있겠네요. 제가 그런 의도 아니었습니다라고 내가 나를 빠르게 좀 인정도 하고
네, 사과도 드리고 이럴 수 있는 그 턱이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완벽하게 100% 인권의 언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할 수 있다. 이거는 어떤 누구도 가능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권의 개념은 늘 문화마다 사회마다 바뀌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또 흘러가는 물에 언제 어디에 발을 담그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 그냥 그런 거 좀 다르다라는 거. 아니면 내가 정말 미처 모를 때 누군가가 선생님 그 좀 얘기는 불편합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 생각 못했네요라고 수긍할 수 있게 만드는 자리가 이 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저의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권 강사를 하지만 하게 된 게 그 생겼어요. 이런 제도가. 그래서 누가 할래? 인권 강의. 인권 담당을 누가 할래? 네. 기관에서 짝대기로 제가 받았어요. 기관에서 저요? 민주적인 민주적인 상당히 민주적인 다수결의 원칙에서 제가 결정이 됐는데 제가 정말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네. 인권은 원래 제가 관심을 두거나 막 이렇게 몰랐어요. 근데 이제 업무로 주어지니까 해야 하잖아요. 네. 근데 또 뭐 무료로 국가에서 공부를 시켜준대서 이거 무료? 공짜? 그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하게 됐던 거였거든요. 하면서도 계속 불편한 마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 위촉 강사 이제 2년에 한 번씩 계속 재심사를 받거든요. 근데 계속 항상 그런 생각, 올해 그만할까? 25년에 또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만할까? 라고 안 그래도 이렇게 여쭤봤을 때 계속 하세요.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가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과연 하는 게 맞을까? 나는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 그리고 인권 강의가 올 때마다 저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봐요.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나중에 선생님과 좀 이렇게 더 깊이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 저는 막 제가 엄청난 인권 지향의 가치를 두고 이거를 처음 하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의자 준비해 주세요 빨리. 네. 그래서 저도 계속 불편한 마음이 들어. 솔직히 정말 이 책 뭐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 이 책에 제가 막 썼지만 누가 이거 틀렸다고 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쓴 게 과연 맞나? 막 정말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다 진짜 친구 말처럼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박사를 할 걸 내가. 뭐 정신건강 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책을 다 사다 봤는데도 계속 맞나? 뭐 친구한테도 계속 물어. 친구가 그만해. 나 잘 거야. 막 이렇게 될 때까지. 그래서 친구가 또 이거 2편을 낼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가 도와준다면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좀 저희가 만약에 책을 광고는 아니지만 만약에 요구에 의해서 내게 된다면 광고인데.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분들이 조금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1년이라는 시간이 그런 생각을 저희가 계속 하면서 했고 또 이게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고 또 그게 저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이게 100% 완성 막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름답게 마무리해 봅니다. 네. 근데 사실 신조도 있지만 이제 쓰지 않은 용어들도 이제 생기고 계속 언어는 유동하기 때문에 관심만 가지면 계속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 좀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느끼는 부분 혹시나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인권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돼야 될 것이 소통에 대한 태도가 있어야지 사실은 이런 얘기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인권 얘기만 너무 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이 용어들은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모르면 알려주면 되는데 우리는 인권이니까 아닐까를 자꾸 검열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너무 순서가 좀 약간 전치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논의가 되셔도 좋고 그 다음에 제가 느끼는 부분은 우리가 개념어를 많이 알고 있는데 저는 개념어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용어들을 현장에서 잘못 쓰면은 그게 오히려 또 낙인을 주는 효과가 있는데 제가 경험한 건 ADHD거든요. 그러니까 주의력이 조금 결핍되거나 과잉되면은 조금 수업 시간에 집중 못하면은 선생님들이 ADHD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온 대로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하다. 근데 아이들이 원래 주의력이 결핍이 되는 게 원래 정상적인데 그 애들을 문제시하면은 약을 먹게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용어들도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그냥 보편적인 어떤 의미를 담아야지 자꾸 질병처럼 하거나 DSM-4처럼 해버리면 저는 그게 진단을 하면서 사람을 오히려 낙인을 찍혀주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용어가 선생님들이 쓰신 용어가 좋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런 조금 사회복지사가 보는 관점에서는 약간은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그리고 다름에 대한 어떤 것도 좀 있었으면 어떨까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 좀 어떠신지. 그러니까 용어들을 사람들이 막 쓰는 게 많더라고요. 조금 학교만 가면 좀 뛰면 다 ADHD예요. 예,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애들이 뛰는 게 정상이 아닐까. 그러니까 학교 복도에 정숙이 정상이 아니라 말할 곳을 만들어 놓지 않고 정숙하면은 그럼 어디서 소통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거기에 대한 범주를 좀 넓힐 수 있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좀. 그냥 얘가 그런 거고. 제가 이렇게 근데 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걸 넣어야 될까? 이걸 넣었을 때 네. 더 뭔가 어떤 병리적인 관점을 네. 알려드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고민이 들었는데 네. 그래서 막 그거를 한 1000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계속 전화나 대표님한테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아마 대표님이 아마 막 이렇게 피곤하셨지만 어쨌든 저희 안에서 이제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이게 그래도 넣은 이유는 그래도 사회에서 ADHD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게 다른 걸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넣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뒤에 쓰고 되게 소심하게 막 이렇게 쓰긴 썼어요. 예, 이런 것들이 어쨌든 당사자 관점에서는 낙인을 찍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소심하게 쓰긴 했는데 마음은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전면적으로 쓰고 싶기는 했었어요. 예, 그래서 정신질환에 이라는 용어 자체도 사실 이렇게 조현이라는 단어도 원래는 나쁜 단어가 아니거든요. 네, 그게 원래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라는 굉장히 11년도에 막 의사분들이 막 모여서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조현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그 혐오 단어 중에 하나고 그거를 만든 또 의사 선생님도 다시 만들어야 되나 내가? 근데 이거를 막 한두 끝도 없이 이거를 용어를 만들게 됐을 때 그게 과연 맞나? 막 이런 고민을 하신다는 내용을 보고 좀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용어를 용권적으로 쓰지만 그것을 말하는 태도라던가 저희가 사회복지사로의 태도가 되지 않으면 그건 사실 인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최소한의 기본 상식. 가이드 최소한의 안내선 같은 거고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안 그래도 질문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했었어요. 너무 병리적인 부분으로 이제 저도 막 쓰면서도 이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이 저조차도 들었어서 정리가 아니고 그냥 원래 사실은 객관적인 단어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데 DSM-4를 보면은 용어가 계속 두꺼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두꺼워지면서 동시에 의학 쪽이 돈을 벌게 되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진단이 다 의학적으로 가버리니까 병원으로 가거나 의료 모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사회복지가 가지고 있는 신조어 인권기관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것도 혹시나 다른 관점에 대한 것도 좀 있으면은 어떨까 이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다음에는 또 그 부분을 제가 더 힘 있게 강조해서 더 많이 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간에 그간에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가 시혜적이고 의료적인 접근 방법으로 발전이 되어 온 것은 사실인 거고 근데 이제 시혜적인 부분들이 없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의료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그쪽으로만 이제 쏠려 있다 보니 다른 부분들을 미처 이제 더 고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보완해가는 계속적인 어떤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사전적 의미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사회적인 의미라든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가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게 중요한 건 이제 도구는 죄는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구를 누가 잡고 어떻게 활용하는가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적인 어떤 서사와 맥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용어들을 조금 잘 가려서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데 이 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고민들이
좀 일조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무조건 이렇게 쓰면 뭐 그렇죠. 다 되는 것이야 이렇게 가는 것은 조금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원하던 어떤 방향도 아니고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같이 이제 계속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또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또 모여서 또 대안을 또 만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지난한 과정들이 조금 있으면서 그래야만 그런 변화들이 점진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책의 242페이지를 200? 보시면 책 산 사람만 볼 수 있어요. 242페이지를 보시면 242. 제가 이제 장애 영역 쪽 이제 언어들을 조금 해가지고 장애인 복지 영역에서는 이제 장애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대중적인 용어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예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의 포커싱이 이제 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사회복지가 사실 생애 주기별로 좀 구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아동 청소년, 그리고 청년, 중장년, 노인 이 포맷이 가장 크고 여기에 이제 어떤 문화에 따른 것들 그리고 노동에 따른 것들 그리고 성에 따른 것들 이런 것이 있는데 장애인 복지는 사실 사회복지 안에서 되게 많은 다수의 영역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장애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안경 쓴 사람 보고 그냥 안경 쓴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뭐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 걸으실 때 좀 불편하신 분 이렇게 장애를 그냥 설명하는 개념.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말들을 조금 더 많이 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장애인이라고 딱 표현하면 그냥 한 번에 딱 알아듣기 쉽잖아요. 우리가 여지껏 그렇게 써왔으니까. 근데 현장에서는 이제 사람 중심의 사고들을 하자. 장애는 그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점점 정의 내리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해주신 어떤 진단하고 뭔가 정의 내려버리는 것들이 이 책 안에서 현장의 변화들을 조금 더 담아서 새로운 정의들을 좀 얘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개념어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또 쉬운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여기서도 말하기가 어렵지만 저희가 같이 이렇게 돌보는 아무튼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친구라고 해야 하는지 아동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내비칠 때 그러니까 굉장히 일상적이고 순간순간의 상황을 묘사하는 말에서는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인권 분야에 있어서 오히려 이런 큰 개념어의 말들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인 이런 공방도 있고 뭐 들여다보는 것도 있고 이렇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시끄러 그만해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제가 뭐 어떤 것들을 부모님한테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 아동들이 너무 행복하게 잘 놀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이상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떨 때는 아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뭐 이런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좀 공식적인 공문서를 쓴다 만약에 거기다 대고 제가 아이라고 말을 쓰면 제가 마치 대상자를 폄훼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평소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대상 아동을 대하는구나 라든지 또는 전문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 데는 또 아동이라는 말로 고쳐서 쓰고 부모님을 만나면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대상이 누군지 부모님을 만나면 부모님에게 제가 아동이라는 말을 쓰면 거리감을 갖고 대하는구나 그냥 우리 아이를 그냥 특별하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게 아니라 되게 멀게 느끼는구나 라고 느끼실까봐 아이라는 말을 쓰고 이렇게 계속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되게 살피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래서 현장에서는 하여튼 현장에서 이제 이런 걸 고민하고 막 그러고 싶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큰 것도 참 고민이지만 작은 것도 고민이어서 뭐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분명하게 좀 정리가 되면 참 좋긴 하겠는데 또 말씀하신 대로 숙제와 고민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저는 지역아동센터 현장에 있었고 원래 학부 때 사회복지를 전공하지 않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현장에 이제 저희가
그냥 지역의 아이들 돌보는 공부방이었다. 사회복지 시설인 지역아동센터로 변화하고 나니까 결제가 뭔지 품위가 뭔지 전 아무 데서도 한 번도 사회복지 시설에서 근무를 해본 적이 없고 오로지 그곳 한 곳밖에는 없었으니까 이것들을 배워가야 가는 거예요. 그 표준은 무슨 복지관 모델이 표준인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복지관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안에 권력이 있는 거죠. 용어 안에 있는 이 권력에 따라가야 우리가 비전문가인 것처럼 보이지 않고 우리가 돈 받을 값어치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더 막 그런 말을 쓰려고 하고 누가 어떤 상황에는 어떤 말로 묘사하거나 대처하거나 내일이라고 써도 되는데 괜히 명의를 막 이렇게 쓰는 거죠. 일부러 더. 그런데 갑자기 내가 그렇게 막 뒤쫓아가려고 아둥바둥하는 곳에서 어머 이런 것들은 너무나 인권적이지 않고 사람 간에 이 급을 나누고 그래서 갑자기 모든 걸 해체하고 인권 중심으로 간다 이러면 어떤 순간에는 난 뭘 했지 그동안 이런 허탈한 마음도 한편에서는 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 그 우리가 볼 때 쓰는 용어들이나 공문서는 어쨌든 협력하려면은 그냥 그 언어에 대한 용어는 똑같이 쓰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 아동센터나 아니면 작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문서 작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필요 좀 덜 강화됐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까다로워진 것이 더 많았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까 뭐 결제 이런 거 우리가 공문할 때 어디에 수신처 8칸 띄우고 이런 툴들을 이제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의 언어 교통 오른쪽 왼쪽 가는 걸로 이해하시면은 아마 기본 그냥 이제 그거는 기본 문서 작업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 그다음에 스킨십도 그렇지만 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귀엽다고 만지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성적인 어떤 압력이 될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예쁘다 이런 말들도 누군가에게는 또 될 수 있는데 저는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사는 건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오히려 안 말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인 문제를 더 줄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아까처럼 대화가 좀 되는 장소가 있으면 용어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그리고 각각의 직종에서 좀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큰 맥락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있으면 좀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그리고 그 용어가 비전문적인 아닌지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혹시나 책을 쓰면서 우려됐던 부분은 혹시 없으세요? 이걸 쓰면서 우리가 좀 우려가 됐던 부분이나 이런 좀 걱정? 혹시나 출판돼서 기쁘긴 하겠지만 혹시나 뭔가 또 다음 단계거나 아니면 좀 아쉽거나 했던 부분은 혹시나 있어요? 뭔가 말을 이쯤 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이 와서 강박기지 마시고. 그 책을 쓰면서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꽤 오래 걸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뭐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시간이 길어지면서 변화했던 것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법이 새로 제정이 됐다든지 뭐 이런 이렇게 것들을 그럼 이제 다시 봐야 되는 거죠. 네. 저번에 이렇게 썼는데 또 고쳐야 되고 그렇게 이제 내어놓는 시점까지가 어쨌든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결은 아니지만 노력했다라는 거고요. 아까 선생님 필드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언어가 가지는 그게 소위 이제 힘이잖아요. 지배 언어가 있더라. 사회복지 안에 사회복지를 전공한 진골, 성골 같은 약간 그 전문가들이 가지는 쓰는 언어가 있더라. 이제 저 같은 초보자는 사정이라는 단어도 어렵고 도대체 어세스먼트 이건 도대체 무슨 단어지라고 영어 사전을 찾아봐야 될 것만큼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그 갭이 있는 거는 선생님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권의 관점으로 본다라는 건 권위를 무시하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든 권위를 그대로 답습하자라는 것도 아니고 권위는 있지만 권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물음표를 이게 맞나? 괜찮나? 안전한가? 이게 다 서로 누군가를 우리는 모르지만 또 누군가를 권리를
침해하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언어는 아닌가 한번 물음표를 달아보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썼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질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제가 말씀하셨던 3년차 미만의 그 사회복지사로서 항상 사용하는 단어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네. 예,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강연도 좀 듣는 기회가 됐기도 했고요. 저는 장애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장애우가 맞다 예전에 아니다 장애인이 맞다 이런 항상 논의가 있고 단어가 변화되잖아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단어를 어떤 정의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저는 항상 혼자서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들어서 이해도 많이 되고 좀 도움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출판하셨던 어휘력 수업 책자를 읽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질문보다는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실제로 뒤에 인권 부분은 그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서 이제 많이 발전돼서 알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아직도 안 변한 분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특히나 지역에 가면은 아직까지도 저희 안 사람입니다, 바깥 사람입니다 이거 되게 많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을 자꾸 해보면 여기 있는 것들 따라서 그럼 여기 있는 분은 안 사람일까 바깥 사람일까? 그래서 좀 더 진화하면 이제 그냥 사람이지. 그리고 집에 가면 집사람 역할을 하는 거지. 남녀에 대한 것도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인식 못할 수도 있지만 부모 중에서 아빠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내가 오늘 아이랑 놀아줄게 뭐 이런 용어 있잖아요. 내가 놀게 해야 되는데 놀아줄게 이런 게 불편할 수는 있지만 하나를 딱 꽂히면은 그 다음에 변화가 파파박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뒤에 앞에 있는 내용도 좀 좋은데 뒤에 2부 인권 기반 윤리가 선생님들이 다 인권 강사시기 때문에 조금은 남들과 좀 차등 이런 게 좀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첫 번째 보시면 책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가족 동반 자살도 사실은 애가 합의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은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건 아이를 자녀 살해 후 자살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좀 더 경각을 해야 될 것도 많겠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한번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꼭 정답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용어들을 좀 다른 대체 용어들을 써서 사회적 합의만 만들면은 우리가 그 맥락에서 써도 좋지 않을까. 아직까지도 장애우라고 쓰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자선주주협회 같은 경우에도 우회 방문단. 근데 그분들은 우회를 느끼고 싶지 않고 대상이 됐는데 나는 우회를 가지고 간 사람이 프렌들리 비지터 이렇게 해가지고 우회 방문단이 됐잖아요. 그래서 장애우도 친구처럼 지내고 싶은데 그래서 어떤 교사가 친구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저는 친구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맥락적으로 이해가 안 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뒷부분은 저는 이건 충분히 우리가 대화를 엄청나게 하면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뒷부분이 좀 신나긴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뒷부분이 우리 더 저희도 뒷부분에 조금 더 공을 많이 들였어요. 네. 그러니까 공을 많이 들였다기보다는 더 많이 고심했죠. 왜냐하면 대체 언어를 제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네. 사실 이건 정답의 언어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죠. 언어가 뭔가 이제 아까 아동, 아이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것은 어떤 누구와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어떤 용어를 선택하느냐가 달라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동이란 단어도 아이란 단어도 틀린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호자랑 이야기할 때는 아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친숙하고 상대방의 이해도가 높다라고 하면 아이라는 단어 당연히 쓸 수 있는데 행정기관하고 일한다고 하면은 아동이라는 이제 법적 용어를 쓰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인권의 뒤에 2부에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했던 건 이 대체 용어가 과연 대중들한테 언어라는 거는 대중성을 띠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중들한테 잘 이렇게 거부감 없이 잘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생물 같은 느낌이에요. 언제 또 변할지 모른다. 그 의미가 우리가 현장에서 대상자라는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쓴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당사자라는 용어들 혹은 이용인이라는 용어들을 쓴 건 인권의 관점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럼 인권의 관점은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을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을 거고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문화 안에서는 또 다른 모습들이 나오면 그때 가서는 당사자라는 용어 좀 인권적으로 맞지 않아? 그때에 대해서 또 다른 언어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대체어를 제시하면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도 객관성이라고 하는 걸 확보하기 위해서 근거 자료들을 같이 이제
주었는데 이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현장에서 더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이것을 보고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막 왔을 때 얘기됐던 것처럼 더 많은 논쟁들이 이 책으로 인해서 일어나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같이 해봅니다. 그렇죠. 최근에 그 사회복지에서 가장 많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걸리는 말 중에 하나가 고독사 발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발굴하는 개념이 계속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독사 고립 가구 발굴 뭐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해놓긴 하셨더라고, 발견이라고. 근데 발견도 맞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게 발견이 맞나 발굴이 맞나? 근데 발굴은 또 뭔가 더 거부감이 있는데 전국이 지금 쓰고 있는 용어가 복지부를 필두로 다 발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집을 막 두드리고 들어갔냐면 발굴해야 되니까.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볼 때는 또 왜 남이 살고 있는데 혼자 지낼 수 있는 그 권리마저 또 이렇게 침탈하냐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용어가 주는 의미가 행정에 엄청나게 파괴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물 찾듯이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을 것 같은데 다 쓰고 있으니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는 지금 발견이라고 또 이렇게 대충을 써놓으셨더라고요. 다른 용어가 있으면 또 좋겠는데 그런 뒤에 이야기가 아마 더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어도 지금 또 있거든요. 병맛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제가 그 느끼는 거는 품격이 있어지면 기본적으로 용어는 언어는 더 순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그게 미쳐지는 일종의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사회복지사들이 학부부터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무게감이나 아니면 언어에 대한 멋있음을 좀 이해하도 좋지 않을까. 왜 그 생각을 했냐면은 어제 그 판결문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판결문이 너무 맥락이 좋고 그게 막 쏙쏙 들어오는데 무게감이 엄청나게 있으면서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친하다고 막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함을 꼭 그 싼 말을 써서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품위 있는 말을 쓰면서도 친해질 수 있는 존중의 언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좀 걸림을 주는 책이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네. 혹시나 또 지금 이제 거의 뭐 지도 교수님 느낌 나요. 지금 딱 그 오래 살았다는 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봐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장애 자라는. 근데 왜 자를 인으로 바꿔야 될때는 놈 자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노는 그러면 당사자도 당사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사실은 좀 국문학을 좀 옛날에 좀 전공했기 네. 때문에 그러면서 이 어휘와 이런 것들 관계는 되게 이제 좀 사회학적인 용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자체가 저는 인권 용어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강박관념보다는 이것은 늘 변할 수 있는 가변성이라는 것을 전제로 얘기할 때 훨씬 저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그렇고 그것이 오히려 더 편한 관계에 있어서 네. 설정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인권은 지금 아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인권은 불편함과 동시에 자유함? 어떤 단어를 대체할까? 제가 지금 이런 용어를 좀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강의 때 인권은 불편함과 동시에 자유함일까? 그래서 용어를 한번 얘기해보자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감수성의 좀 이렇게 과정 중에서 하나를 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냥 저는 아이디어를 좀 많이 좀 쓰고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나눔이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연세에 따라서 경험차가 또 상당히 다를 거고 언어의 변천이 많을 건데 그런 용어들을 또 쓰시는 것도 네. 또 이쪽은 또 어떠세요? 그럼 이쪽도 한번 또 드리고 지금 고개 끄덕임이 좋았거든요, 이쪽이. 놀라운 게 또 질문하니까 눈을 또 피해요. 아까는 또 눈을 봤거든요. 이게 또 혹시 인권적으로 불편함을 주지 않을까 제가 또 네, 누구를 지목하긴 그렇지만 혹시나 들으시면서 또 눈을 깔고 계신데 또 지금 네. 만나는 아이들 중에 이제 경계선 지능 아동들이 많은데 이제 이게 사실은 진단을 정확하게 받지 않으면 경계선으로 보지는 아니한데 대부분의 사업 대상군 안에 뭐 경계선, 난독, 그 다음에 이제 이주 배경이나 이런 상황 때문에 언어 발달이 늦어져서 그러다 보니 이제 대체어로 느린 학습자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이게 학습만의 문제는 아니고 인지나 정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양육에 관한 문제가 다 얽혀져 있는 거라서 사실 그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포괄적
그런 아동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금 저희가 좀 추진하면서 그 단어에 대한 고민을 계속 많이 들어서 이 강의를 오늘 좀 들어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아직은 좀 대체 단어들을 마땅하게 쓰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 누구나 다 공감 가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좀 되게 어려운 과정인 거는 같고 또 이제 자칫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 사회적 설득력이 또 떨어지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되게 고민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데 오늘 이야기들을 좀 들으면서 그래도 한 번 더 용기를 내봐서 새로운 대체 단어와 좀 긍정적인 말을 변형해서 쓰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하나의 또 제가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 언어에 대해서 자꾸 대안을 만드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자도 그 근거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 썼을 때 불편한 지점이 있거나 그런 논의가 되어서 바텀업 되거나 탑다운 되거나 여러 가지가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떤 자격 기준이 보면 항상 어떤 학위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인권적인 부분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런 좀 이제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고 그 용어들을 조금 합의를 이끈다면은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경계성 이런 얘기를 할 때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런 진단을 오히려 안 받으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없으면 애가 그냥 학교에 들어가면 그냥 문제가 없는데 경계성이라는 말 듣는 순간 교사들은 그냥 낙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수급 대상이나 어떤 어떤 것들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회가 아직까지도 그 용어 때문에 부모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있어서 느린 학습자도 사실은 다 그런 의미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또 그런 부분을 보실 때 이런 단어가 주는 또 낙인이 또 있는데 지금 마이크를 드셨는데 혹시나 어떤 말씀하셨나요? 이건 제 생각이고. 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네. 현장에 있을 때도 이렇게 좀 많이 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복지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어찌 되었던 뭐 사회적이든 경제적이든 어떤 뭐 약자의 입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복지 현장에서 그 사람의 약점을 중심으로 대표성을 먼저 부각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행정적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쓸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쓰더라도 우리가 현장에서 일상을 만나서 그 당사자들을 대할 때 무슨 장애인 누구누구가 아니고 누구누구 씨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이런 그 순서만 조금 바꾸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의 문제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인간 자체로서의 온전성을 먼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또 이 생각도 혹시나 해봤거든요. 혹시나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만 써야 되는지. 저는 장애인만 가지 않고 비장애인이 섞여서 그냥 그 공간을 쓰면은 좀 더 우리가 이해가 넓어질 것 같은데 우린 장애인 시설은 장애인만 가거나 노인복지관은 노인만 가는 경우가 있어서 전 노인복지관은 노인이 될 가능성이 누구나 오픈되어 있는 어떤 플랫폼이 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한국적인 상황이 좀 어렵죠. 어때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그 다문화 가족 센터도 보면 프로그램이 다문화 가족 이화함 이게 좀 되게 불편하거든요. 역차별 같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요즘 꽂혀 있는 이제 영케어러라는 네, 영케어러. 단어도 그 이제 단어가 보통 이제 우리는 영케어러 그러니까 그걸 영어로 쓰면 안 된다라고 해서 가족 돌봄이라고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도 가족 돌봄 이렇게 들어갔는데 가족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게 그럼 가족의 범위가 어디냐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민법상 가족이다 이러니까 삼촌이 민법상 가족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촌을 돌보고 있는데 가족을 돌보는 게 아니어서 그 대상이 되지 않는 일이
지금 이렇게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로 한계를 짓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약간 열어놓아야 될 부분도 있고, 아까 현장에서 보호 종료 아동이 우리가 법적인 용어였지만 당사자들이 그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했고, 그걸 또 빠르게 받아들여서 보호 종료 아동이 아닌 자리 준비 청년이라고 우리가 용어를 바꿨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어떤 인권적인 관점이 있으면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게 빨리 수용이 될 것 같아요. 맞아 그 생각 못했는데 그러네, 그런 지점이 있네라고 해서 수용하는 폭도 좀 빨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어렵지 않느냐,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내가 이걸 하고 좀 뭐 죄책감도 느끼고 말을 잘못한 거 아닌가, 자기 격려를 하는 그 불편함을 우리가 좀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불편함도 감수해야 예, 인권의 장이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희 죄송해요. 전혀 책 썼으니까 괜찮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대중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 적응 훈련이거든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이제 적응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지역사회에 다들 적응이라고 하는 걸 하시진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사회 참여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혹은 장애 당사자분들을 배려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어디 이렇게 외부 활동을 했을 때 얼굴을 블러 처리를 하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활동을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많이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얼굴을 다 가리지 않고 그대로 다 이제 온라인에 SNS에 이제 오픈을 합니다. 근데 어느 기관에서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장애인의 얼굴을 노출시켜도 되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왜 안 되냐. 우리가 자원봉사자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이렇게 더 돋보이게 해주는데, 우리 장애인분들도 타인을 도왔는데 왜 가려야 하냐, 너무 자랑스러운 일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약간 이렇게 하고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쓰는 용어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서비스의 제공 방식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현장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지금 뭐 이런 책이 나오는 것들, 우리가 그래서 또 다시 고민해 보는 것들,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것들,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서비스가 정말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검열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선생님이 하신 얘기를 또 한 번 제가 네, 해봤네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용어가 선생님들 예를 들면 이제 그 학교 부적응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럼 이제 사회복지는 저는 조금 비판적 관점으로 본다면 학교는 적응할 만한 곳인가에 대한 용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응하지 못할 곳에서 아이들을 적응하라고 하는 곳이 학교 부적응이라고 저는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중독, 이것도 놀 것이 시간과 친구와 장소를 제공하지는 국가적인 상황에서 게임만 하는 애들 보는 관점이 저는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용어를 조금 저는, 그래서 사회복지가 신조어에 대해서 우리가 인권적으로 본다면 저는 비판적인 관점으로 좀 이것을 역으로 좀 때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용하는 건 좋으나 우리가 학교 부적응이라는 말을 그냥 그 애가 적응 못한 애를 보면은 낙인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사회가 제가 볼 때는 적응할 만한 사회가 아닌 경우도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넓게 우리가 본다면은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하는 것들도 그들에게 좀 정하시는 분들에게도 해도 좋지 않을까. 네, 그 생각 좀 많이 하게 됐던 게 저는 이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논의가 더 됐으면 좋겠다는 것도,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그 단어는 어떤 것이 있는가, 발굴을 특히나 한번 띄워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회는 없을 것 같고, 두 분은 말씀하셨고, 두 분은 오늘 어떠셨는지 좀 짧게라도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네, 저는 우선 이렇게 오늘 북콘서트를 하는 것도 좋았는데
여기 파주에 이 사회복지 체마을 되게 오고 싶었는데 못 왔거든요. 제가 경북 포항에 있거든요. 그래서 파주라는 곳도 한번 오기 힘든데 이 공간에 와서 이런 과정, 이런 장면들에 어떻게 보면 참여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어제에 이어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고. 어젠 그거. 네. 어제 이어. 어젠 그거 이제 그거. 예. 그 험한 것이 없어져갖고 좀 그런 것 같은데, 예, 너무 좋고. 그래서 또 이게 그 바쁘실 때도 이렇게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한 번 마이크를 더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그때 또 드릴 말씀 있으면 네. 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비가 아침에 좀 와가지고 걱정했어요. 오시는 길이 어떠실까? 네. 송 변호사님만 힘들었어요. 아, 나머지는 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와주셔서 일단은 너무 감사하고 그러게. 또 이렇게 말씀해주신 내용을 저 나름대로는 좀 적기는 했어요. 잊어버릴까봐. 네. 잊지 않고 앞으로 제가 어디에 있든 좀 이제 생각해보는 자리가 됐으면 자리가 여기여서 너무 좋았고, 또 최근에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당뇨도 장애인으로 인정해달라. 그렇죠.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당뇨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럼요. 한계들이 있어서, 근데 그럼 장애를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 뭐 예를 들면 정신적 장애도 원래 그 뚜렛이나 네. 이런 장애는 없었어요. 틱. 네, 틱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또 새롭게 또 이렇게 이제 또 생기죠. 생기는 거죠. 계속 생기고 포함되는데, 그냥 우리 모두가 내가 어려움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지원받을 수는 없을까? 그러면 장애를 그럼 막 1000가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어떻게 보면 그 계속 어떤 투쟁으로 한다면, 요즘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저도 사실은 언제 뭐 아플 수도 있고 또 저에게도 또 장애가 생길 수도 있는데, 좀 그거를 조금 내가 어려울 때 요구를 할 수 있고 그게 좀 당당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하고, 그거를 좀 이렇게 공부해 보려고 했는데, 또 그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듣고 저도 좀 더 정리하고 이 부분을 좀 공부를 더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감사한 자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헝가리는 실제로 그렇더라고. 장애인의 비율이 인구의 한 38%. 예.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은 더 축소시켜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장애가 특수한 거거나 아니면 뭔가 전생에 죄를 져가지고 생긴 것처럼 인식하는데, 그들은 장애를 등급을 많이 주는 이유는 지원을 더 받으셔라, 보편적으로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에 마디가 조금 없어 이렇게 돼도 장애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폭넓은 거기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뭐 당뇨든 무엇이든 장애 비장애에 대해서 우린 다 사실 DSM-4에 들어가면 다 장애거든요. 실제 다 장애예요. 알코올 중독 장애도 많고 실제로 대부분이 중독이 많아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보면 진단도 가면 다 거의 다 중독일 거예요. 근데 그걸 기피할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더 편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보여야지 장애와 비장애는 그냥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뭔가 특수학교, 뭔가 특별한 거 이렇게 해버리면서 계속 그런 특별함을 만들어버리는 것도 좀 생각이 들었던 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그런 거였고, 그다음에 또 좋았던 건 전 정신보건에서 지금 또 영역에서 계신 분들이 오셨고 인권 기반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너럴 워크 하시거나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탑재해야 될 것이 기본 베이스에서는 또 혹시나 기회가 되면 인권은 자연스럽게 다 내재화돼야 될 거 아닌가 해서 좀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는 이제 흥미로웠고, 사실은 또 더 논의해보거나 논쟁도 재밌지 않을까 이 생각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세대가 좀 섞여야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대, 60대, 70대가 또 있어야 되고 20대, 30대가 그 쓰는 용어들의 차이가 갭이 분명히 클 거고, 그리고 일하시는 영역에 따라 지금 보니까 또 갭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아까 뭐 서사협이나 또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좀 다양하게 풍요롭게 또 공론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인권 기반 용어를 저도 여기 와서 잘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어떤 사회적 현상을 발견하거나 새롭게 이제 규명하고자 할 때 그것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뭐 불법 체류라든지 보호 종료라든지 그렇게 나와 관련 없는 것으로 규정 짓고 용어를 만들고 이제 이러다가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당사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고 내 입장은 이런 것이야. 와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봐라고 할 때 보호 종료가 아니라 자립 청년이 되거나 뭐 불법 체류가 아직 뭐 미등록이 되거나 이제 이런 것처럼 자기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이 대체 용어를 만드는데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좀 우리가 예를 들면 인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난 좀 내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예의가 없어서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안 하게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문제가 있는 단어들도 많지만 이런 단어들은 이렇게 좋은 뜻이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저는 가장 근본이 되는 거 인권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인권적으로 한번 왜냐하면 막 요새 또 얘기를 들으면 뭐 사람한테만 권리가 있냐 세상 만물이 다 권리다 막 사람의 권리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인권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한번 이런 식으로 검토를 인권이 가진 다양한 사회적 정의와 맥락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떠실까 그런 제안도 한번 드려봅니다. 다음에 저자로 넣어주세요. 이제 그 인식하지 않으면 모르지만 인식하면 이제는 개고기도 못 먹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풀 꺾는 것도 그렇고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모든 게 다 불편해지긴 한데 불편해지면 덜 망가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칼이 될 수도 있다는 말도 있는데 그런 총체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더 좋은 관계를 또 맺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면은 이게 불편할 수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더 존중을 더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에게 일단 먼저 박수를 한번 먼저 드리고. 네. 한민봉님의 반성이라는 시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시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짧습니다. 이게 정확한 리워딩이 제가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전에는 항상 강아지를 만지고 손을 씻었다. 근데 내일부터는 손을 씻고 강아지를 만져야지 라는 시의 이름이 반성이라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내 중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상대나 타인을 먼저 좀 같이 나만큼 귀한 존재로 존중을 하다 보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우리 인권이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면 그런 사회가 좀 더 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를 같이 읊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도장 받으신 분은 손을 씻고 선물을 받는 걸로. 예전에는 선물 받고 손 씻었지만 우리는 손 씻고 악수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재밌었고 이 책의 의미가 조금 더 생명력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언젠가는 이제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베이스로 복지관에서 신입 직원들이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충분히 논의되는 과목이 하나 만들어져도 좋지 않을까 사회복지 인권을 그 생각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고생하셨고 그리고 뒤에 이제 전한나 선생님이 계신데 이 부분을 또 총괄하시고 또 아마 힘쓰셨을 겁니다. 본인이 대표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좋은 책 많이 집필해달라고.